사법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로 기록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의 숫자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18시간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고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걸린 시간. 믿기지 않을 만큼 짧죠? 이 숫자는 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0년대 초, 극심한 정치적 긴장감이 감돌던 대한민국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1972년에 나온 유신헌법, 이게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당연히 전국적으로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이렇게 위기에 몰린 정부는 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아주 강력한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정부가 어떻게 자신들의 탄압을 정당화하려고 있지도 않은 국가안보 위기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건 그 속도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평범한 학생 운동이요. 2달도 안 돼서 갑자기 거대한 공산주의 음모 사건으로 바뀌어버려요. 모든 게 정말 뭐랄까 번개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착착 진행된 거죠. 정부는 이 모든 사건의 악당, 즉 배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 단체가 뒤에서 학생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 모든 주장은 전부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된 혐의 하나로 무려 1024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장도 없이 체포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체포가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뒤에 군법회의의 법정에서 벌어진 일은 재판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짜인 연극이었죠. 당시 변호를 맡았던 한승원 변호사님이 나중에 이런 폭로를 하셨죠. 검찰이 내세운 가장 결정적인 증거, 바로 그 자백이라는 게 전부 끔찍한 고문으로 만들어진 거였다고요. 이걸 좀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변호인들은 그냥 체포해버리고 피고인들한테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게 했대요. 변호인들이 내미는 증거는 싹 다 무시하고 심지어 법정 기록까지 조작해서 부인한 진술을 자백한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뭐 공정한 재판을 위한 모든 장치가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이제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그 끔찍한 전례 없는 결말을 맞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사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딱 한 명, 이일규 대법관만이 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용기 있게 반대 의견을 냈죠. 그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8명의 사형이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고 불과 18시간 만인 바로 다음 날 8명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어요.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겁니다. 이 속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됐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과 뜻있는 변호인들은 이 불의를 그냥 덮어둘 수 없었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2002년부터 이돈명, 김영태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재심을 추진했고 마침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희생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거죠. 너무 늦었지만요. 이 비극적인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현대적인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1975년의 판사들은 인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정치적 압박감 속에서 또 인간적인 편견에서 자유롭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분들 옆에 AI 조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AI가 판결을 내린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수많은 피고인들의 진술서를 비교 분석해서
이 문장 구조랑 단어가 비정상적으로 똑같네요. 이건 조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고 경고를 띄워주는 거죠. 고문으로 만들어진 거짓 증언의 허점을 데이터로 딱 보여줄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판사를 AI로 바꾸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8명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우리는 과연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다시는 국가가 정의의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비극을 만들지 않도록 더 튼튼하고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